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 2018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6라운드 2경기입니다. 충남 S즈골프와 서울 부광약품의 대결. 먼저 최정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충남 S즈골프가 1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서울 부광약품 팀에서는 팀의 에이스 김채영 선수가 여자바둑리그 18연승에 도전하는 그 대국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앞서 있는 충남 S골프 팀에서도 아직까지는 방심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잠시 전에 봤을 때 장고대국의 내용이 참 급박했거든요. 네. 패가 연속 바꿔치기가 일어나면서 엄청난 변화가 생겼는데요. 네. 일단은 국면은 꽤 진정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변 쪽에 조금은 작은 연타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장일영 선수가 약간의 실수가 나왔지만 그 뒤에 있었던 이곳에서는 김시영 선수가 공격에서 좀 실패를 하면서 장일영 선수가 좀 처리가 잘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번 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사석은 흙이 3개를 더 따내고 있습니다. 중앙은 흙이 깨고 상변은 백이 잡아가는 진행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지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지금 반면으로도 일곱. 백이 한참 앞서 있습니다. 방면으로도요. 네, 반면으로도 백이 한 5집은 이길 것 같고요. 만약 장일영 선수가 이 흐름 그대로 승리를 가져간다면 지금 거의 뭐 변화의 여지는 없어 보여요. 네. 그랬을 때는 팀이 1대1, 양 팀 모두 3국을 쳐다봐야 하는 입장입니다. 네, 장혜령 선수의 승리가 유력해졌습니다. 자, 이제 승부는 3국 속기대국인데요. 30초. 하나, 둘, 네, 3국 서울 부광약품의 김채영 선수와 충남 S즈골프의 송혜령 선수입니다. 네, 초반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네. 지금 이쪽에서 한번 패 공방이 있었고요. 이 패를 하면서 김채영 선수가 여기 단수 그리고 따내는 이 연타를 했고요. 여기서는 흙이 큰 득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이쪽의 흑도를 백이 공격을 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마지막 수가 백이 여기를 어깨에 짚으니까 흙이 밀었고 백이 여기를 이어간 상황입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계속 급소를 가면서 지금은 이 백도를 좀 노리는데요. 네. 지금 이쪽을 흙이 눌러간 자세가 괜찮습니다. 이 송혜령 선수가 한번 기세를 타면 무서운 선수잖아요. 여자 바둑 리그에서 최정 선수와 함께 최강 그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김채영 선수를 상대로 객관적 전력이나 지금까지 커리어로는 송혜령 선수 약간 불리한데 지금의 이 상황은 아직은 모릅니다. 네. 자, 상변은 젖혀서 받아갔거든요. 흙의 강수에 대해서 김채영 선수가 반발을 했고 여기서는 뭔가 한 차례 수익기 공방이 펼쳐지겠습니다. 송혜령 선수가 대국할 때 보면 참 재밌어요. 제스처도 많고요. 네. 지금도 살짝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뭔가 이수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듯한 그런 표정은 지었지만 아직은 모릅니다. 흙이 정말 강수를 준다면 그렇게까지는 안 뒀네요. 표정은 마음에 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요. 강수를 뒀다면은 어떤 진행을 볼 수가 있었을까요? 근데 이렇게까지 두기는 좀 어려워 보이긴 했는데요. 여기를 두고 나갈 때 그때 따라서 이렇게 밀어가면 여기 끊는 것과 백이 여기를 지키면 흙이 여기를 젖혀서
이쪽은 좀 내주고 이쪽으로 아예 공격의 방향을 잡는 그런 선택이 있었거든요. 실전에서는 좀 떨리는 진행이기도 하고 네, 결국은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끊어도 이쪽으로 잡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김채영 선수 생각이고요. 이렇게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를 젖힐 거라면, 그러면서도 여기 끊는 게 별게 없을 거라면 실제로 지금 송혜령 선수의 표정 그대로 여기서의 흑의 2번과 여기서의 백의 이 2번 연타는 김채영 선수가 좀 득을 받습니다. 흑은 차라리 이수로는 좀 더 늦춰서 한 칸이나 이런 식으로 좀 더 늦춰서 확실하게 이쪽을 막아가거나 아니면 여기 간 이상은 이제 강수를 둬서 좀 흐름을 잡아가는 그 두 가지 선택만 있었는데 지금은 강하게 뒀다 약하게 뒀기 때문에 흑의 리듬이 좀 무너졌습니다. 네, 한 번 더 보강을 해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 두 선수 모두 고개를 갸웃하면서 지금의 흐름에 만족을 드러내진 않는 것 같아요. 김채영 선수는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을까요? 글쎄요. 지금은 아직 팽팽해 보입니다. 네. 아직 삼국 속기대국 역시 갈 길이 머네요. 집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장혜령 선수의 승리가 유력하고요. 1대1의 상황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3국 속기대국은 아직 정리될 곳이 많으니까요. 잠시 후에 계속 보시고요. 저희는 2국 승리를 먼저 확정지었던 충남 SG골프의 최정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최정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국 간단히 정리 부탁드릴게요. 초반엔 흙이 약간 기분 좋았던 것 같은데 중앙에서 뚫려서 제가 한 점을 때려서는 좀 우세해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 충남 SG골프 팀이 좀 안 좋다가 다시 2연승을 하면서 이제 상위권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팀 내 분위기는 좀 좋아지고 있나요? 어떤가요? 저희 분위기는 항상 좋고요. 안 좋아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저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최정 선수가 워낙 또 팀에서 성적으로 잘 해주고 있잖아요. 성적뿐만 아니라 팀에서 맡는 역할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팀에서 최정 선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성적 외에는 저보다 다른 선수들이 훨씬 그 분위기를 만드는데 더 힘이 되고 있어서 저는 묻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최정 선수가 뭐 지금도 물론 밝은 선수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약간 뭐 워낙 바쁜 스케줄이어서 그런지 조금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왠지 그 예전에 최정 선수의 한창 밝았던 모습에 비해서는 좀 진중해진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느낀 걸 수도 있지만 아니 뭐 이것이 어떤 이유가 있을지 아니면 뭐 그것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반박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가요? 저도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그 진중한 모습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어른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네. 그런 걸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좋게 마무리 짓죠. 네, 그럼 오늘은
최정 선수의 진중한 면을 좀 잊고 예전의 그 밝은 매력을 다시 볼 수 있게 N행시를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건 저의 의도가 전혀 안 들어가 있고요. 저 담당 PD님께서 선택하시고 좀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네, 운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띄울까요? 제가 아니면? 띄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거듭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오늘의 N행시는 어떤 분이 보내주신지 모르겠는데요. 박정상으로 네,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띄우겠습니다. 네. 박 죄송합니다. 예전의 모습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최정 선수가 요즘 좀 이렇게 워낙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힘들다 보니까 네. 지금 저도 빵 터졌는데요. 아마 그 많은 바둑 팬들의 염원을 담아서 담당 PD께서 이렇게 네. 팬의 입장으로서 네, 팬의 입장으로 이렇게 웃게 해주는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오늘 띄워보겠습니다. 네. 그 자꾸 안 하시면 제가 계속 사과해야 되거든요. 시청자분들께 세 네, 번째 네. 사과를 드리고요. 네, 박정상 정, 정말 상 상큼해. 죄송합니다. 최정 선수는 네. 거의 울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삼행시가 지어진 게 제가 쓴 것도 아니고 제가 네.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네, 아무튼 최정 선수가 그래도 이걸 통해서 많이 웃었으니까요. 저는 그걸로 만족을 하려 합니다. 저희도 기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3국을 두고 있는 이 충남 S그룹의 송혜령 선수에게 응원 한마디 부탁드리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혜령아, 상큼하게 이겨줘. 네, 짧고 강렬했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요. 네, 다음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웃는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네. 그다음에 웃음을 너무 억지로 참다 보니까 좀 힘들어 보였거든요. 네, 거듭 미안해지네요. 정말 보내신 거 아닌 거 맞아요? 네, 전혀 아닙니다. 제 지인일지 몰라도 아. 모르겠습니다. 아마 모르겠는데 정말 궁금하네요. 조사를 해봐야겠는데요. 일단 3국은 좀 더 몇 수 진행됐습니다. 우변이 이제 베개 수중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쪽을 단수 친수에 대해서 김치영 선수가 받질 않았고요. 송혜령 선수가 바깥쪽으로 탈출을 하는 사이에 지금 이쪽을 자연스럽게 눌렀거든요. 이쪽 흐름에서는 약간 되게 잘 된 듯 보여집니다. 지금 이쪽을 흙이 날일자를 가니까 네.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쪽을 치받고 이렇게 받아둔 상황이고요. 그러자 방금 여기를 한 칸을 띄었죠. 이쪽의 흑돌과 이쪽의 흑돌 모두 잡힐 돌은 아닙니다만 양쪽을 몰아가면서 백이 좀 주도권은 쥐고 있습니다. 흙은 돌봐야 되는 돌이 두 군데 있습니다. 네, 우중앙 쪽부터 돌보는데요. 돌봄과 동시에 다음에 여기를 젖히는 수를 좀 보고 있죠. 물론 당장은 여기 흑돌이 아직은 완벽하지 않아서 흑이 이 맛을 노리기에는 이쪽에 이제 터져 나오는 뒷맛이 고약합니다만 어느 정도만 정리가 되면 이런 뒷맛은 항상 노릴 수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바둑은 백이 좀 좋아 보이네요. 송혜령 선수의 이쪽에서의 실수가 흐름을 좀 역행했고요. 이번에는 좌중앙 쪽 압박입니다. 네. 저 압박이 꽤 통렬합니다. 다음에 여차하면 이제 이쪽 부분에 단점을 붙이고 끊는 단점을 조금 노릴 여지도 있고 흙이 이런 식으로 행마하면 계속 쫓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백돌과 아래쪽 백돌을 연결하면 바둑 자체가 두터워지니까요. 네. 일리가 있는 행마입니다.
바둑은 집으로는 얼추 균형이 맞아 있는데 아직 정리되지 않은 곳에서는 김채영 선수가 약간 더 힘을 낼 여지가 보이고 딱 그만큼 백이 좋아 보이네요. 아직 흑의 공격도 계속 엿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흑은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서 정리를 하고 김채영 선수가 여기를 찔러 들어가고 다시 흑은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양쪽 모두 연결은 됩니다. 근데 연결이 되는 과정에서 만약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연결은 했지만 지금 근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시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큰 차이는 아니지만 김채영 선수가 좀 리드하고 있는 국면이네요. 묘한 곳을 네. 두었습니다. 여기를 백은 거의 받아야 되고 늘고 백 이쪽을 두어 왔을 때 그때 이 교환이 좀 도움이 된다는 판단일까요?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30초. 백이 이렇게 밀고 끊는 것은 좀 더 확실하게 방어해내는 의미는 있지만 어차피 그래도 한번 흑이 지켜야 합니다. 네, 다음 몇 수 상당히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쪽 부분만 정리가 되면 바둑은 좀 때이르게 끝내기로 넘어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반상에서 중앙을 기점으로 위쪽은 거의 다 정리가 끝났죠. 그냥 끝내기만 남았고요. 네. 아래쪽은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네, 지금 이 흑돌을 공격하면서 백이 자연스럽게 집을 지키느냐 아니면 흑돌이 자연스럽게 하변 쪽으로 향하면서 백집을 깨면서 살 수 있느냐 뭐 그런 것이 지금 당장의 국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흐름은 김채영 선수가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백이 확실히 집으로 앞서고 있거나 아니면 흑을 완전히 부러뜨릴 수 있는 그런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긴 호흡으로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송일영 선수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아직은 두 선수 모두에게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예측이 되는데 어차피 한 번 더 지금 가일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백이 받았을 때 이 형태 자체가 여기를 찌르고 이렇게 끊어간다면 단수로 한 점을 잡았을 때 이렇게 단수가 되면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환까지는 되지만 어차피 흑은 받아야 되고 그때 이 교환이 득인지는 사실 좀 의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아서 받나요? 그럼 밀고 이렇게 한 칸 띄어서 하변으로 깨 들어가면서 모양을 잡는다면 그래도 집의 균형은 얼추 맞아 있습니다. 백이 흑돌을 몰아가고 있지만 또 마냥 강하게 공격하기는 어려운 곳이네요. 지금 반격이 들어가네요. 이 수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김채영 선수도 몸을 바짝 당겨서 다시 앉는데요. 강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신의 약점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템포 빠르게 상대의 약점을 찔러 들어갔기 때문에 송혜령 선수의 승부수성 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단수 가능합니까? 여기를 두고 이렇게 이으면 여기는 흙이 무조건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두거나 어떤 식으로든 받아야 합니다. 다시 보시면 나가고 이으면 지금 당장 축은 아닌데요. 여기를 방치했다가 이렇게 시움을 당하면 흙이 건드린 게 별로 득이 없어 보입니다. 흙이 여기 어딘가를 받으면 백이 그냥 약점을 연결하고 흙이 여기를 받는다? 그러면은 좀 일리가 있는데요. 백이 이렇게 나와서 여길 끊는 수가 좋아요. 끊을 때 여기를 잇고 따낼 때 이쪽을 나와 끊어버리면 아, 끊기나요? 여기 이렇게 나갔을 때 이쪽이 이 한 점을 희생타로 했기 때문에 단수가 되면서 여기 약점이 전부 없죠. 그럼 흙이 안에 갇혀서 잡혔습니다. 여기서 송일영 선수가 다시 뒤로 이쪽을 지켜야 한다면 득이 확실치 않고요. 네, 송일영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바나나 우유가 오늘도 등장을 했는데요. 어김없네요. 네. 송혜령 선수 마지막 촐기입니다. 네, 역시 지금 중앙을 두지 않으면 앞선 선택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뜻을 계승하는 건 맞는데 지금 이쪽을 나왔을 때가 문제입니다. 백이 여기를 지금 지키고 약점이 있으니까 백은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흙이 여기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이거 괴로워요. 송일영 선수 표정 변화가 없는지를 좀 읽고 싶네요. 네, 역시 뭔가 표정 변화가 생기죠. 네. 표정도 많고 행동도 참 많은 선수예요. 지금 먼저 끊고 연결을 하는 게 좋은 맥점이라서 송일영 선수가 이쪽 부분을 당장 살리는 것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김채영 선수 역시 날카롭습니다. 지금은 이 5점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살리다가는 지금 이쪽이 전부 끊어지면서 더 크게 잡히고 중앙 싸움이 안 되기 때문에 흙은 포기를 해야 되는데 또 포기를 할 거라면 사실 이 찌른 수로는 먼저 반템포 빠르게 다른 곳으로 좀 돌리는 게 그나마 최선이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송혜령 선수가 마지막 초읽기 상황에서 지금 이수법을 못 봤다가 갑자기 이수를 당해서 좀 당황해서 이렇게 건드리고 있는데 건드리는 것 자체도 득이 없습니다. 결국 포기를 해야 되는 곳이죠. 네. 그리고 포기를 했을 때 이번엔 백이 여기를 나와 끊으면서 잡으니까요. 이 찌른 수가 자충입니다. 네, 장고대국 이제 곧 있으면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꽤 차이가 나게 장혜령 선수가 앞선 상황으로 보였었는데요. 끝내기까지 마무리가 지어졌고요. 네, 장혜령 선수는 100번이고요. 백집이 34집이 났습니다. 흙은 25집, 반면으로 9집이죠. 네, 차이가 네, 좀 벌어졌습니다. 15집 반이나 백이 이겼습니다. 이국에 이어 1국도 차이가 꽤 많이 났습니다. 장고대국의 승자는 서울 부강약품의 장혜령 선수입니다.
장혜령 선수 뭔가 살아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이번 시즌에는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혜령 선수는 2승 2패를 기록 중입니다. 네, 이렇게 팀 승부도 1대1로 맞춰졌습니다. 자, 이제 3국 속기대국이 충남 SG 골프와 서울 부강약품팀의 승패를 좌지우지할 텐데요. 네, 결국 포기를 했네요. 네, 지금 여기를 한 칸을 뛰고 여기를 찌른 이상 여기를 교환을 안 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백이 2점을 따내면서 흙의 약점도 남고 그렇게 지켜진 건 집으로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칸을 뛰고 여기를 따내니까 지금 하변을 침입을 했고요. 젖히고 이렇게 장문으로 잡은 상황입니다. 중앙 백이 잡아간 만큼 그럼 집으로는 조금 앞서게 되는 건가요? 잡아간 것보다는 백이 그래도 덜 이득이겠죠. 아무래도 백도 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그래도 꽤 성공을 거둔 것만은 분명하고 만약 백이 바둑이 불리하다면 이런 데를 젖히고 이렇게 붙여서 상하 연결만을 꾀하기보다는 이 한 점을 마늘모로 움직이면서 또 이쪽을 노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방금 전에 그 확실한 이득을 백이 취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이 나오고 송혜령 선수도 지금 평범하게 가서는 불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연결을 안 시켜주기 위해 여기를 젖혔습니다만 이곳은 꽤 아파 보입니다. 여기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단 백이 끊어지긴 했지만 이쪽 단수와 이쪽 단수를 통해서 집으로 손해는 안 보고 자세를 잡아가죠. 네. 여기 단수 맞는 자리는 좀 아파 보이는데요. 여기 단수를 치고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어떨까 싶습니다. 여길 나갈 때 이렇게 이어서 마무리를 짓는다면 지금 이쪽에 백돌이 여기에 돌이 오는 순간에 흙은 후수로 연결을 해야 되고요. 이쪽 부분을 찔러 들어갔을 때 흙의 열붐이 지금 도처에 눈에 띄기 때문에 흙이 받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쪽을 통해서 끊어지는 게 있어서 여기를 받으면서 여기 연결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사실 바둑이 뭐 백이 불리하고 한다면 이런 데까지도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지금 뭐 이럴 필요는 없죠. 만약 이렇게 간다면 흙이 걸리는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치받고 잡을 때 여길 단수 치고 쭉 나가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흙의 연결고리가 확실치 않은 겁니다. 네, 지금 그 길로 가네요. 네. 그런데 마지막 여기 어깨 짚는 수를 보여드렸던 그 장면에서는 아마 김채영 선수도 조금은 늦출 것 같고요. 그냥 이 정도 가고 정리하는 쪽으로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한 칸 뛰면 이런 데 붙이면서 정리를 하면 흙도 지금 공격을 한다기에는 타겟 쪽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니까 송혜령 선수가 좋지 않은 상황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흙돌이 약한 만큼 하변을 흙이 노리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역시 이후의 수순을 살펴본 거겠고요. 흙이 지금 여기 한 점이 요석이라고 본다면 연결하면서 여기 끊는 걸 좀 남겨두고 싶은데 이렇게 밀어도 여기를 잇는 게 선수라서 여기 끊는 게 사라지고요. 이쪽을 끊고 잡아도 이미 잡는 과정에서 이쪽 한 점은 요석이 아닌데 이 요석이었던 한 점은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 30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두는 수인데요. 그럼 이제 이쪽을 끊는 수가 있긴 한데 이렇게 둔다면 백이 연결했을 때 지금 이 전체 흑돌이 아직은 걸려 있어서 흑이 그렇게 선택하기도 어려웠던 장면이었습니다. 김채영 선수가 확실히 한 단계 레벨업 됐다는 것이 지금의 이 흐름을 잡아가는 거에서 느껴집니다. 마지막 30초. 방송에서 몇 차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선수가 한 2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정말 장족의 발전을 했고 네. 여자 기전에서 그 여자 기사들을 상대로는 뭐 승률이 한 80% 정도 나오니까요. 여자 바둑 리그에서의 성적 변화만 하더라도 김채영 선수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충남 SG골프의 송일영 선수와 서울 북악약품의 김채영 선수의 3국은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6라운드) 2경기입니다. 서울 북악약품의 김채영 선수와 충남 SG골프의 송일영 선수의 대결. 팀의 승부까지 가리게 될 승부인데요. 여기를 잇고 받으니까 여기를 늘었습니다. 백이 30초. 여기를 늘었을 때에는 다음에 여기를 끊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끊어서 이 101점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흑이 3점을 살리려고 한다면 이쪽 흑돌 전체가 끊어지면서 여기가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집으로도 아주 큰 자리입니다. 흑이 젖히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걸 방비해냈죠. 네. 그러자 송일영 선수가 이 흑돌의 약점을 지키기 전에 먼저 여기를 호구치고 교환을 시켰고 이제는 흑이 이쪽 부분의 약점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끊어지는 순간에 이쪽에서 두 집이 나질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켜야 할 타이밍인데요. 교환은 좀 하겠습니다만 결국 이곳을 하다가 흑이 여기를 지키게 되고 그때 김채영 선수가 이쪽을 건드리면서 이제 살게 되는데 이쪽이 최후의 승부처입니다. 바둑은 김채영 선수가 확실히 좋고요. 지금 중앙이 잡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곳과 이곳을 합쳐서 41집 정도 나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100집이 대략 60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덟, 아홉. 그런데 지금 흑집은 한 50 정도? 50이 조금 두터운 정도니까 여기 약점을 지키고 나서 그냥 단순하게 여기 타개를 해서는 지금 송혜령 선수에게 승산은 없고요. 네. 김채영 선수의 이쪽 돌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은 김채영 선수가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켜두었습니다. 하변을 더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킨 거겠죠? 그렇죠. 지금 약점을 지키면서 이쪽 부분에 째고 들어가는 것을 좀 노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백돌 타개가 어렵지는 않아요. 백이 뭐 이렇게 두진 않겠습니다. 흙이 얇기 때문에. 그런데 흙이 이쪽이 두텁다고 해도 이런 데를 붙이면 흙이 받아야 되고 재차 이곳을 가면 백은 쉽게 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흑의 위기이고 송혜령 선수가 이기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김채영 선수가 네. 그만큼 확실하게 하나하나를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판에서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을 본다면은 하변 쪽인데 오히려 백의 입장에서 정리가 더 쉬워 보이거든요. 네. 지금 그리고 김채영 선수가 여기까지 끊을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면 여기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네요. 근데 사실 워낙 백이 좋으니까 좀 안정적으로 둔다는 의미는 있지만 이렇게 둘 거라면 백은 그냥 날일자 두는 게 더 나았겠죠. 이렇게 호구를 쳐도 여기를 붙이면 막아서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백이 약간 손해이긴 한데요. 김채영 선수가 이 호구 자세만 만든다면, 여기를 막는 자세만 만든다면 이제는 백돌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확실한 승기를 잡고자 지금 이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혜령 선수가 뭐 웬만하게 네. 도선은 안 되니까 그냥 파고드는데 간격은 괜찮은가요? 아니요, 지금 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를 끊어가도 여기 뚫는 게 선수라서 곤란하고 네. 이런 데를 갖다 붙이면요 견디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여기 찝을 때 있는 자세라고 해도 여기를 뚫고 나가는 것과 받으면 여기를 끊는 게 있어서 흑이 곤란했는데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바둑은 김채영 선수가 꽤 여유 있게 앞서고 있습니다. 김채영 선수는 계속해서 좀 간단히 정리를 하려고 하네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하변 쪽이 유일한 흑의 희망이었는데 이렇게 백이 쉽게 집을 내면서 떵떵거리고 산다면 송혜령 선수가 좌하기로 아무리 파고 들어봤자 집으로 대적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뭐 어려운 수를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백은 이렇게 두고 나서 흑이 이쪽으로 파고들면 그냥 이쪽은 양보를 하고 이런 데 끝내기를 가거나 이쪽 마늘모를 하면 30초. 백의 승리는 확실합니다.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귀를 내줘도 괜찮을 정도군요. 그리고 아무것도 노리지 않았을 때가 이제 그 정도 흐름이고 백이 귀 쪽으로 뭔가를 노리기 시작하면 이 붙이는 수로 흑집이 다 귀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든다면 백이 이런 데를 젖히고 끊을 때 이렇게 뒤로 단수 치면 이미 백집이 상당히 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뒷맛이 있어서 지금은 백의 승세입니다. 김채영 선수가 정말 여자바둑 리그에서는 압도적입니다. 오늘도 뭐 큰 위기 없이 네. 송혜령 선수를 상대를 하고 있는데 송혜령 선수가 최근에는 랭킹이 조금 떨어져서 14위입니다만 10위 정도에서 꽤 오랜 기간이 있었고 지난해 황룡사의 대표로도 나갔었고 그런 경쟁력 있는 선수인데 뭐 이기는 거야 당연히 김채영 선수가 랭킹이 높으니까 이길 수 있죠. 그런데 내용면에 있어서 크게 흔들림도 없고 완벽하게 상대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네. 흑에게 해볼 곳을 주지 않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이런 자리가 기분은 더 좋은데 지금처럼 유리하면 여기를 갈 것 같아요. 여덟, 아홉. 그 수가 서로의 집의 경계선을 완벽하게 그어내는 확실한 수입니다. 마지막 30초. 송혜령 선수가 여기를 하고 셋, 여기를 하고 다섯, 여기를 여섯, 단수 쳐서 따라잡아야 되는데 차이는 좀 벌어졌죠. 좌하기 쪽으로 파고들으면서 여기서는 집으로 득봤지만
지금 개가는 한 반면 승부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차이를 그래도 좀 좁히기는 했네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네, 승부수입니다. 네. 무난하게 끝내기를 가서는 맞출 수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지금 송혜령 선수도 계산이 정확한 거예요. 지금 저런 승부수가 아니면 이 바둑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껄끄럽게 하려는 그 승부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상당히 앞서 있긴 해도 초읽기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가장 안전한 쪽으로 뭔가 선택을 하고 있고 이쪽 부분에 뭔가를 이용해서 이제 끝내기로 득볼 여지는 생겼습니다. 이수와 이수 교환만 보면 송혜령 선수가 득 봤어요. 그래도 표정은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는데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거듭된 승부수가 등장합니다. 확실히 송혜령 선수도 지금 형세를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고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한 위기의식과 함께 하변에서 강렬한 수를 구사합니다. 이쪽을 째고 들어가는 것과 여기를 붙이는 것을 이제 맛보기로 보는 겁니다. 김채영 선수는 뭐 크게 표정 변화는 없죠. 여기를 호구를 당하고 네. 이렇게 째서 여기를 끊어도 흑의 수가 3수밖에 안 돼서 수상전이 빠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뭔가 패를 노리나요? 이쪽 부분을 두고 나서 뭔가 패를 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 저친수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백이 받지 않으면 물론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있고요. 네. 여기를 받는다면 여기를 하고 뭔가 이쪽을 통한 패 같은 것을 노린다는 건데 30초. 하나, 이 패를 하다가 백이 따내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별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물러서서 받았는데요. 네, 지금 약간 물러서서 받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물러선 게 맛은 약간 더 나빠 보이는데요. 어차피 수는 안 나나요. 이런 식으로 수상전을 갈 때에는 오히려 모양은 안 좋게 됐지만 백이 가장 쉽게 정리를 했을 때에도 지금 뭐 최소 한 수는 빠르다. 이것이 김채영 선수의 판단입니다. 송혜령 선수는 뭔가 계속 시도를 합니다. 김채영 선수가 이 수로는 여기를 막는 게 좀 더 정확해 보였지만 지금도 수가 나긴 네, 어렵나요?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수가 나는 게 보이진 않습니다. 송혜령 선수가 제가 보지 못한 무언가를
발견을 못한다면 지금은 흙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네. 네. 다른 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자, 마지막 승부수였는데요. 아, 상변부터 짚어갑니다. 네, 지금 초반 부분을 짚어가고 있고요. 이쪽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백이 자세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전투에서는 주도권을 김채영 선수가 쥐고 있었고 송혜령 선수도 화끈한 바둑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오늘은 그 초반 이후에 김채영 선수의 완벽한 반면 운영에 말려서 별다른 힘을 쓰질 못했습니다. 김채영 선수의 흔들림 없는 그런 수들을 볼 수 있었던 한 판입니다. 역시 김채영 선수 부강약품의 에이스답습니다. 네, 오늘도 또 승리를 추가하면서 벌써 몇 연승인가요? 지금 18연승이거든요. 지난 시즌 5라운드부터 해서 포스트 시즌 포함 현재까지 여자 바둑리그에서 18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아, 이거 끝이 안 보이는데요. 과연 연승이 얼만큼 계속될지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오늘 김채영 선수의 이 마지막 승리로 서울 부강약품팀도 2승 뒤 2패 중이었는데 다시 이 승리 흐름으로 패턴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통합 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두 팀 모두 좀 몰아서 라운드를 소화를 하고 있는데요. 부강약품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8일간의 3번의 라운드, 그리고 충남 SG골프는 6일간 3번의 라운드입니다.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지금 대구를 치르는데 SG골프팀이 그 과정에서 2연승을 기록하면서 네. 그리고 서울 부강약품은 2연패를 기록 중이었기 때문에 최근의 기세는 확실히 SG골프 쪽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부강약품팀에는 김채영 선수가 있네요. 네. 그리고 친의 장혜령 선수가 또 김시영 선수를 잡아주면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SG 골프팀은 오늘의 패배가 1패 이상의 어떤 충격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문가가 우승 후보로 꼽았던 팀이기에 큰 기대를 모았지만 초반에 삐걱거리면서 1승 2패로 출발을 했고요. 그러다가 2연승을 하면서 역시 좀 시동이 늦게 걸렸을 걸렸구나. 뿐 네, 우승 후보 맞다라는 평가를 받던 시점에 다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충남 SG골프는 개인 승수가 그래도 이 다른 팀보다 좀 넉넉하게 있는 편이기 때문에요. 이 후반으로 갔을 때에는 이 개인 승수가 또 어떤 식으로 작용하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좀 더 강하게 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충남 SG 골프팀이 한 판을 더 이기고 있죠. 개인 승수에 있어요. 지금까지 10승을 기록 중인데 팀은 3승 3패인데 개인 승수는 10승 8패입니다. 충남 SG골프는 또 이길 때 3대 0, 패할 때도 3대 0 완봉패를 종종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네, 초반 패에 대해서 지금 두 선수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김채영 선수가 대단합니다. 이 선수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만 그 또래 최정 선수와 오유진 선수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물론 잘 두긴 했는데요. 그렇게 그 최정이나 오유진 선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의 순전히 노력으로 여기까지 치고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모습, 네. 이 선수 정말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기약이 없습니다. 재작년보다 작년이 좋고 작년보다 올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한국 여자 기사 랭킹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김채영 선수입니다.
까시면은 이쪽 살도 까시면 되지. 이거까지 안 되나? 초반에 역시 이쪽 부근에서 흙이 너무 과하게 두다가 지금 여기 젖힘 당한 것, 그것을 후회를 하고 있죠. 한 칸을 띄었다면 백도 응수가 만만치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럼 중앙 쪽의 전개는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됐겠네요. 네. 지금 이쪽을 젖히면서 여기 단수가 되고, 여기 단수가 된다면 여기 한 칸이 생깁니다. 백도 모양이 좋지 않았던 상황인데 지금 딱 김채영 선수가 그쪽을 가리키는데요. 김채영 선수는 이쪽을 어깨 짚은 수가 너무 과했다라는 이야기고요. 확실히 흐름은 상변부터 좀 달라진 거였나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장면 때는 송혜령 선수가 나빠 보이진 않았습니다. 여기를 꼬부리는, 그리고 나서도 이제 계속 눌러가는 자세가 좋았는데 딱 이 장면부터 이제 저희가 이 바둑을 지켜봤었는데 네. 그때부터 송혜령 선수가 좀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김채영 선수의 연승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도 궁금하면서 앞으로 김채영 선수가 뭐 후반기에 최정 선수를 만나거나 혹은 같이 지금 오전 5승을 달리고 있는 오정아 선수를 만나면 그 승부가 어떻게 될지가 기다려집니다. 네. 바둑팬의 입장으로서 정말 기대되는 대국인데요. 사실 내가 페이를 안 하면은 이것만 해놓고 그냥 완전 네, 이렇게 삼국 속기 대국도 끝이 났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서울 부강약품의 장혜령 선수와 권효진 감독 인터뷰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6라운드 2경기 서울 부강약품과 충남 S즈골프의 대국이 끝이 났습니다. 자, 2대1의 승부가 나왔는데요. 사실 뭐 김채영 선수의 역할도 컸지만 장혜령 선수가 오늘을 참 큰일을 해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장혜령 선수가 SC 골프팀의 김신영 선수를 꺾으면서 부강약품팀의 1대1을 이제 타이스코어를 맞추는데 일조를 했기 때문에 네. 오늘 승리에 있어서는 김채영 선수만큼이나 공이 있다고 봐야겠고요. 이 장혜령 선수가 지난 시즌에 좀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이번 시즌에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장혜령 선수와 한번 이야기 나눠봐야겠습니다. 서울 부강약품의 장혜령 선수와 권효진 감독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팀 승리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먼저 권효진 감독님 오늘 대진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오더가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강팀을 만나서 좀 질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오더가 잘 나와서 그리고 또 우리 장혜령 선수가 잘 해줘서 네,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 통합 라운드가 있으면서 짧은 기간에 많은 라운드를 소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하필이면 그 기간에 부강약품팀이 좀 부진에 빠졌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이 안 좋았던 기운을 다시 바꾸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좀 팀의 분위기 나쁘지 않았나요? 최근 2연패에서 약간 의기소침했었는데 저희가 훈련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바쁜 가운데도 이제 토요일에 주말에 훈련 날짜를 잡아가지고 열심히 했었는데 장혜령 선수 바둑 훈련 내용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사실은 했었습니다. 아, 네. 장희령 선수는 지난 이유진 선수에게 첫 번째 승리를 거둔 이후에 바둑 내용이 좀 좋아졌다, 달라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작년에는 계속 지다 보니까 제 바둑을 못 뒀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첫 판에 이겨서 좀 마음 편하게 둔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에 자꾸 이제 아픈 얘기를 꺼내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뭐 데뷔전이니까 누구나 이제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지난 시즌에 조금 아픔이 있었지만 이번 시즌에는 확실히 그 뭐 승률뿐만이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장희령 선수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작년과 좀 바뀐 점 그런 게 있다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작년에는 되게 느슨하게 뒀던 것 같은데 조금 좀 타이트하게 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권현진 감독님, 저희 그 북악약품팀의 백홍석 코치가 원래 타이트한 바둑으로 유명하잖아요. 좀 그런 영향이 있었을까요? 네, 영향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2연패 늪에 빠졌는데 백 코치가 여행을 갔어요. 아, 그렇군요. 그랬군요. 네, 없는 게 좀 득이라는 그런. 아, 네. 사실 팀이 2연패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용병 선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는데 출전을 오늘은 하지 않았더라고요. 저희 팀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지금 여자 갑조 리그 1라운드, 2라운드 경기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못 나올 거를 전부 예상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중국 리그 일정과 겹치면서 용병 선수들이 많이 못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팀이 다시 이제 분위기 반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사실 권준희 선수가 살아나야 합니다. 지금 권준희 선수가 좀 깊은 부진에 빠져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떤 훈련 방향이나 혹은 뭐 팀 분위기 이런 것을 좀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진운이 좀 나빴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훈련 내용이나 아니면은 오늘 이제 최정 선수하고 초반에 두었던 그 기세로 봐서는 권주리 선수도 곧 살아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 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혜령 선수 올해도 달라지는 이런 승리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 시즌 목표 좀 궁금합니다. 달라졌을 것 같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50% 승률을 올리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은 좀 더 욕심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현진 감독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그 김채영 선수가 팀의 봉불입니다. 항상 이 팀의 완벽한 에이스를 보유하면서 다른 팀의 어떤 부러움을 권현진 감독이 사고 있는 것 같은데 김채영 선수 자랑 한마디 해주시죠. 안정감이 있고요. 침착하고요. 그리고 맏언니답게 저희 조언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제가 감독인데 좀 제가 조언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조언을 같은 팀 선수들에게 많이 해주고 있고 본보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런 에이스를 갖추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승이 목표겠죠? 각오 한마디도 같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강팀이라고 평가를 받지 않고 있어서 포스트 시즌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네. 시즌 진출이요? 그럼 그때 진출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에서는 참 든든한 선수입니다. 김채영 선수. 현재 6라운드까지 총 5번 출전한 이후에 5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김채영 선수 이야기를 할 때 권현진 감독 미소가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뭐 바둑도 잘 두는데 이렇게 팀의 후배들에게 조언을 하면서 좋은 길로 앞에서 끌어주는 이런 선배. 팀플레이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요. 잊고 있었어요. 김채영 선수가 나이가 많지가 않은데 서울 북악약품에서는 맏언니라는 사실을. 역시 두 선수의 계속되는 복귀에서는 상변 진행을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흐름이 크게 바뀐 건 역시 상변이었습니다.
네, 역시 실전은 너무 깊지 않았나 싶은 의견이고요. 네, 송혜령 선수와 김채영 선수의 대국은 사실 상변 진행부터 저희가 살펴봤거든요. 과연 초반에는 어떤 수순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저도 뭐 초반은 지금 이제 찍으면서 처음 보고 있는데요. 네, 초반이 범상치는 않았던 것 같죠. 이제 저희가 봤던 장면만 해도 초반이 뭔가 패 공방이 이어졌던 그런 흐름이었으니까요. 처음에 김채영 선수가 아주 과감한 선택을 했는데 여기 갖다 붙이는 수에 대해서 이쪽으로 젖히거나 혹은 이쪽으로 젖히거나 뭐 그런 식의 선택이 맞습니다. 혹은 이렇게 늘고 나서 끊고 이렇게 단수치고 잇고 뚫어버리는 이런 선택도 있는데요. 실전은 이 모든 것이 아니라 붙일 때 손을 뺐습니다. 네. 흑도 뭐 기세로 이쪽을 두는 것은 거의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양걸침을 하면서 조금 독특한 그런 포석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 형태에서 흑이 먼저 두었을 때에는 여기를 누르거나 혹은 이렇게 협공을 하고 한 칸 띄는 수,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실전도 상변 쪽에 흑 모양을 중시하기 위해서 이런 진행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늘면 이렇게 한 칸 띄겠다는 것이 흑의 생각이었는데 백이 한 발 먼저 한 칸을 띄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급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끼어가는 형태가 등장한 거군요. 네. 끼어 이으니까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수가 나오는데요. 백이 이 장면에서 이런 식으로 지키면 한 칸 띄어서 평범하게 두려는 것이 흑의 의도였다면, 그리고 백이 여기를 막는 것은 이쪽 부분에 약점이 있어서 백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송혜령 선수의 생각이었다면 여기 약점을 좀 효율적인 커버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 갖다 붙이는 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를 늘면요. 그때 여기를 틀어막고 아까처럼 갖다 붙이면 여기를 두고 이거 막 하면서 두지 않았어? 이쪽을 둬서 아까랑은 이제 전혀 다른 그림이 됩니다. 이 수와 이 수의 교환이 있다면 보강이 네, 돼버리네요. 완벽한 자세로 막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붙이는 수에 대해서 송혜령 선수도 반대쪽을 끊고 반발을 했고요. 이쪽을 두는 과정에서 또 백돌이 여기 있게 되니까 이번에는 반대쪽을 늘면서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의 싸움은 백이 약간 편하게 풀린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백이 편했는데요. 여기서 이 패를 하는 과정에서 김채영 선수가 좀 실수를 했고 송혜령 선수가 좀 잘 풀린 것 같습니다. 어떤 실수였나요? 일단 제가 실수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도 이 바둑을 처음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당장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쪽 부분은 현재까지 진행은 백이 좋아 보였는데요. 아까 이제 패가 끝이 난 이후에는 흑이 좀 둘만해 보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실수를 찾아보도록 하죠. 네. 우선 실전의 진행을 보면 여기를 두고 젖히고 끼워서 이렇게 패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이쪽 젖힌 수는 최소한 여기를 일단 패를 둬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따면 그때 젖히더라도 만약에 패를 걸어가면요. 여기를 따면서 실전과의 차이는 여기서 흑이 따고 백이 팩감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흑이 팩감을 먼저 사용해야 합니다. 한 팩감 차이가 나네요. 네. 그리고 따낼 때 이쪽을 잇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전보다 좀 나았던 것 같은데 실전 진행을 보시면 여기를 두고 따서 백이 먼저 팩감을 사용해야 했고요. 따고 따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뭔가 익숙한 진행이 이제 나오는데요. 네, 딱 저희가 이제 여기서부터 판을 지켜보기 시작했는데 여기를 밀어가는 데가 워낙 좋아서 이 진행은 좀 흙이 좋았다라고 이제 국후의 두 대국자가 이야기를 했고요. 백이 여기 어깨 짚은 수로 이쪽을 밀거나 좀 더 이곳을 중시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두 대국자가 국후에 가장 많이 짚어봤던 변화가 이 장면에서 날일자 간수로 여기 한 칸 띄는 수를 많이 봤었는데요. 한 칸 띄어서 백이 받을 때 이쪽을 덮어가는 그런 진행이 됐어야 했는데 네, 실제로 여기를 가니까 이 반격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예 끊는 수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여기를요. 지금은 치받는 걸 보는 건가요? 네, 좀 다른 변화인데 끊는다면 늘어서 어차피 여기 두 점을 살릴 때 여기 끊는 수가 있어서 흙이 좋은 싸움 같지는 않고요. 애초에 일단 이 수가 좀 무리인 것은 확실합니다. 네. 실전은 여기를 두었는데 이렇게 늘어서 진행이 됐고 지금 여기 치맞는 걸 보나요? 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실전에서는 절대 못 들 수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흙의 그 결론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다른 수가 없는지를 살펴보다 이런 수를 두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여기를 치받기 위해 이렇게 날짜 가는 선수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전은 이렇게 진행이 돼서 띄고 한 칸 띄고 단수를 치고 이렇게 날짜로 진행이 되니까 네. 어차피 백은 여기와 여기가 맞복이고 이곳에서 흙이 한 실리를 10집 정도는 득을 봤다고 해도 중앙 쪽에 발전성 그리고 주도권 그와 함께 흙이 여기를 나가서 백에게 이곳을 자연스럽게 허용하는 것은 상변에서 얻은 흙의 이득과는 비교도 되질 않습니다. 결국 중앙이 양쪽으로 분리되면서 몰리는 형태가 됐고요. 네, 지금 여기를 들여다볼 때도 이렇게 받을 수는 있었지만 이런 데를 백이 원래도 가고 싶은데 자연스럽게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흙의 자세가 좋지 않다는 것을 뜻하고요. 한 칸 띄고 한 칸 뛸 때 급소를 찔러가니까 네, 좀 곤란해졌습니다. 네. 역시 계속되는 선수들의 복귀에서도 상변은 한 칸 정도가 적당하다. 네, 이런 결론이 나온 듯한데요. 역시 한 칸이 좋죠. 실전에 날일자를 두고 나서 그 다음에는 강하게 두기에는 모양이 안 좋고 약하게 두면 날일자와 좀 앞뒤가 맞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좋은 변화는 나오지 않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송혜령 선수에게 기회가 없었을까요? 실전에 안 좋긴 한데요. 그나마 이제 마지막 패착을 꼽는다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기서는 일단은 참아두고 백이 여기를 밀면 한 칸을 띄어서 흑돌 전체가 위험할 수도 있지만 아직 여기에도 한 집을 낼 여지가 있고 이쪽에도 약간 약점이 있고 하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버티면서 집의 균형을 맞췄어야 하는데요. 실전은 여기를 끊어간 것이 흑의 무리였고요. 여기를 미니까 여기 나간 수가 좋았습니다. 네. 이쪽을 백이 끊는 약점을 지켜야 이 한 점을 어떻게 해서든 움직이던가 뭔가를 시도할 수가 있는데 여기 나와 끊는 단점도 노리고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지키면 여기를 받아서 아무런 수가 없죠. 실전은 이렇게 나와서 끊으니까 잡을 수가 없었죠. 네, 한 점을 잡는다면 바깥쪽으로 뭔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 한 점 희생타로 둔 것이 좋기 때문에 다음 여기 단수가 선수고 흙이 이쪽을 노릴 수가 없습니다. 당장 여기를 따먹히니까요. 실전은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서 뒤로 한 칸을 띄었는데 네. 여기서 실리적 피해를 입은 것만 해도 12집에 14, 16, 18, 한 20집 정도 백이 득을 받고 그 20집을 흙이 만회하기 위해서 하변에 침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도 여기를 젖히는 약간 무리스러운 그 반격을 가했지만 김채영 선수가 완벽하게 막아내면서 이래서는 이쪽도 열고 이 하변의 백돌도 거의 안정이 되었습니다. 네. 딱 여기서 승기를 잡았고요. 국후에 이제 송혜령 선수가 여기를 끊고 잡았어야 한다고 좀 후회를 했지만 사실 승패에 여기가 결정적이진 않고 이미 바둑은 백이 좋습니다. 여기를 늘어간 수가 결정타입니다. 어차피 백은 이제 이곳을 건드리겠지만 여기를 젖힘을 당하면
굉장히 크게 실리로 당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여기를 늘어둠으로써 흙이 만약 공격을 간다면 여기를 끊고 나가는 순간 이 흙돌 전체가 다 잡히거든요. 흙이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실전은 이쪽을 두고 나서 이렇게 지켰는데 결국 여기마저 선수로 해서는 백이 살기만 하면 집으로 상당히 앞선 그런 흐름이 되었고 막판 이제 송혜령 선수가 워낙 불리하다 보니까 큰 무리이지만 좀 비상 수단을 강구하면서 뭔가를 시도했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여기를 치중을 가서 네. 뭔가를 시도를 했는데요. 네, 잘 안 되는 변화였고 여기서 이제 돌을 거두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초반에 이 부근에서 지금 두 대국자가 앞서 연구를 했던 이쪽 부근에서 백이 성공을 거둔 이후에는 중앙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 이후에는 큰 위기가 없었고요. 네. 김채영 선수의 어떤 반면 운영 그리고 부분적인 수읽기 능력 그런 것이 돋보이는 한 판이었습니다. 네, 김채영 선수가 상변에서 이 흐름을 잡은 이후에는 상대방에게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던 그런 한 판입니다. 김채영 선수와 송혜령 선수는 지금 상변 좌상기 쪽을 좀 더 지켜보는 건가요? 네. 네. 정석에서 평소에 자주 나오던 그런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그곳을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또 백이 패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요. 네, 지금은 그 전을 보고 있는 거죠. 네, 1국과 2국 달리 3국은 끝나고 나서 이제 양 팀의 선수들과 또 때로는 코치, 감독까지 합세해서 같이 복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오늘도 그러하네요. 네, 지금 홍기표 선수, 한태희 선수인가요? 지금 옆모습이라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요. 네, 뒤에 있는 선수는 홍기표 선수이고요. 한태희 선수로 보입니다. 네, 3국에서는 서울 부강약품의 김채영 선수가 불결승을 거뒀습니다. 팀의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6라운드 2경기 서울 부강약품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네, 이렇게 3국을 첫 수부터 천천히 또 보니까 김채영 선수가 얼마나 빈틈없이 뒀는지가 보여지네요. 초반에 패 공방에서 약간 손해를 본 것을 제외하면 그 중반 이후에 송혜령 선수의 실수를 포착하고 나서 중앙에서 특히 이 전투를 벌이는 반면 운영 능력이 대단했고요. 네. 송혜령 선수도 절대 전투를 못하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은 김채영 선수의 완벽한 운영에 막혀서 별다른 힘을 쓰지 못했고 결국은 이 송혜령 선수의 패배 그리고 김채영 선수의 승리와 함께 팀의 승패가 결정이 났습니다. 네, 이렇게 6라운드 2경기는 서울 부강약품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자, 6라운드 2경기까지 팀 순위표 함께 살펴보시죠. 자, 현재 서울 부강약품팀 3위입니다. 충남 수질 골프팀이 네, 지금 두 팀의 순위가 뒤바뀌었고요. 서울 부강약품팀이 4위에서 3위로 올라선 그런 승패를 보고 계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여수 거북선 팀과 부안 공소소금 팀은 확실히 앞서고 확실히 뒤쳐져 있지만 그 외의 팀들은 좀 촘촘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다승 순위입니다. 오정아 선수가 5승, 김채영 선수가 5승을 거두면서 공동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결을 펼치기 전까지는 오정아 선수만이 5승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는데 오늘 대결이 끝나니까 김채영 선수와 최정 선수가 나란히 5승에 섰고요. 최정 선수는 1패가 있기 때문에 오정아 선수와 김채영 선수가 다승 공동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6라운드 2경기가 끝이 났고요. 6라운드 3경기는 인제 하늘내린과 포항 포스코캠텍의 대결입니다. 포항 포스코캠텍팀이 지금 기세가 굉장히 좋은데요. 내일 경기 어떨까요? 일단 뭐 두 팀 모두 그래도 강팀으로 꼽혔던 팀들이기 때문에 뭐 재밌는 대결이 예상이 되고요. 포항 포스코 캠텍 팀이 지금 앞으로 더 치고 나가느냐 아니면 같이 진흙탕 속에 중위권 혼전으로 가느냐 하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인제 하늘내린도 지금 2승 3패이기 때문에 중위권이고요. 두 팀의 대결은 일단 처해 있는 입장이 굉장히 흥미롭기 때문에 아주 재밌는 네.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6라운드 3경기가 진행됩니다. 인제 하늘내린과 포항 포스코캠텍의 대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